손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람들. 망치로 두들기고 조여가며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 사다리 갖고 내가 잡고 있을게. 세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비를 맞아가며 분주히 움직이던 그때 이토록 급박하게 하고 있던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날카로운 쇳소리와 나무가 다듬어지는 소리,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쌓이는 톱밥까지 날카로운 눈으로 세심하게 가죽을 노려보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저는 한 가지의 소리를 찾고 해서 여지까지 북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그 소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 소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이분은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북을 만들어 오신 경기 무형문화재 30호 악기장 임선빈 선생님입니다. 그가 북공장을 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길고양이들에게 밥 챙겨주기. 길고양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동안 임선빈 선생님은 작업용 운동화로 갈아신는데요. 그는 어떤 계기로 북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내가 9살 때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식구들이 이제 각자 헤어져가지고 저는 서구 이천동 근로 재건대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이천동에. 사실 그에겐 가난했던 가정 형편보다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리가 이제 항상 이제 저니까 뭘 저겨도 늦거든.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그때 우측길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고갖고 완전히 청각이 나갔어요.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았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한쪽에 청력도 잃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길거리 생활이 이어지던 도중 그때가 한참 추울 때야. 달달달달달 떨고 나무 초마지 밑에서 갖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중년 신사가 와가지고 자존심이 못하라고. 가만히 그분이 내 얼굴을 딱 보더니만 몸은 그때만로다가 지금은 장애이지만 약간 눈처리가 좀 되긴 해가지고 술만 나갔더라 이제 이거지. 하루하루 고된 길거리 생활을 하던 어린 선빈이 도착한 곳은 바로 그런데 언제 호스로만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는 이 북을 만드는 데라다. 뭐 스승님도 너는 다리가 이러니까 이거를 안 배우면은 한신 너는 없인 얘기갖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배워라. 그렇게 당시 나이 11살이었던 어린 선빈은 어느덧 60년 가까이 북을 만들어 온 장인 임선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한 명 있으니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좀 무거운 걸 들고 배달 가시는 거 보고 나서 도와드리자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낚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왜인지 선생님은 그의 아들 동국 씨의 선택을 말리고 싶어 하는데요.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내가 걸어온 거를 네가 또 다시 밟는 건데 원치를 않는다. 선생님도 그 반대의 이유가 있었죠. 내가 하는 직업은 돈도 못 벌면서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전수를 받고 이술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깨너머로 아버지이자 장인의 모습을 보며 자란 동국 씨의 실력도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 8명이 와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보는데 바로 한 번에 붙었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죠. 다 칭찬해 주셨고 뭐 젊은 나이에 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내가 배울 때 그 시대하고 지금의 동국이가 배우는 시대하고 하늘과 별 차이예요. 그래서인지 요새 부쩍 아들이자 조수인 동국 씨를 향한 잔소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운동화를 신어. 엄마가 버렸어. 하지만 이젠 동국 씨도 밀리지 않습니다. 2개, 3개 신고 다니다. 그게 뭐 일할 때 신는 신발이냐?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는 스승이죠. 조금 더 이제 알려주고자 막 하는 거는 이제 보여요. 근데 할 줄 아는 건데
하지만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도 요샌 분위기가 금세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임 선생님의 귀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귀는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은데. 아버님 오른쪽 귀는 지금 수치상으로 거의 100이 넘어가면 상실이에요. 근데 숫자가 평균 110 정도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직업상으로 이제 소리를 크게 듣는 직업이니까 이를 지켜보는 동국 씨의 표정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존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듣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병원에 다녀온 후 어딘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임 선생님. 죽기 전에 이제 작품이나 하나 제대로 해놓고 주세요. 그렇게 임 선생님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모든 혼을 쏟아넣은 작품을 남길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가 저 88 올림픽 대북을 만들었을 때 참여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은 뭐 이런 대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무 장사한테 질 좋은 나무를 좀 구해달라. 그 나무를 제가 23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이것이 내 혼을 집어넣어갖고 나오는 북소리라 하는 거를 내가 듣고 싶고 훌쩍한 마음에 진짜 그 북소리 들어가지고 차번에 깔아앉을 수 있는 그런 북소리를 나는 만들어 놓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임 선생님과 동국 씨. 가죽을 물에 녹이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잡아놓고 크기에 맞춰 북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혹여나 모양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신중에 신중을 가하죠. 그 다음엔 위 아랫부분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지지대를 세워두는데요. 찬찬히 해. 그렇게 하고 또 튀게 하지 말고 숨길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임 선생님은 여전히 동국 씨와의 협업이 맘 같지 않나 봅니다. 다음은 가죽 부분을 골고루 늘려 사이즈를 맞춰주는 작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두께로 늘려주어야 소리와 울림이 더욱 깊고 고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늘리고 못질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죠. 햇볕 잘 드는 곳에 가죽을 말려두는 동안 북의 몸통 부분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다듬은 몸통들을 하나 둘 맞춰보며 모양을 잡아가던 그때 날씨가 꿈틀대기 시작하고 너 가운데부터 빨리 돌려. 망치를 거기서 찾아야지. 굳은 날씨에 임 선생님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지고 결국 크게 넘어지고 마는 임 선생님. 관절이 다 망가져서 길이 차이가 있잖아. 이렇게 허리가 다 틀어졌지. 골반도 틀어져 있고 저렇게 관절이 심해지면 다리 또 마비가 오고 그래. 이제 앞으로. 이미 너무나도 망가져버린 몸이지만 임 선생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도전. 과연 임 선생님은 평생 듣고 싶어 했고 또 기다려왔던 그 울림과 소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60년간 단 하나의 소리만을 찾아 북을 메워온 장인의 숭고하고도 울림 있는 마지막 도전을 그린 작품. 관절하고 이제 10월 21일 개봉한 울림의 탄생입니다. 어렸을 때 쳤던 그 북소리가 아직도 귀에 웽웽 대니까 그 소리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처음 북소리를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가며 60년간 북을 만들어온 악기장 임선빈 선생님의 마지막 도전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10월 21일 개봉하는 울림의 탄생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나기 전 조금 더 재미있게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감상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깊은 울림을 주는 장인정신. 작품은 60년이 넘도록 북을 만들고 계신 임선빈 선생님이 작업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북을 만들고 또 하나의 소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지 보여주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에게 비춰지는 임 선생님의 모습이 조금은 강한 어투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는
어떤 고집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북을 만드는 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친 나무 조각과 날카로운 장비들로 가득한 환경에서 항상 긴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사람들, 그리고 업으로 삼을 사람들에 대한 헌사를 보내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지간의 찐 케미. 작업장에서는 하루 종일 티격태격대고 붙어있는 내내 투박한 말들만 주고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진심으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아껴준다는 게 느껴지는 임 선생님과 동국 씨의 모습은 시종일관 미소를 자아내는데요. 작업장에선 맨발에 슬리퍼 말고 운동화를 신으라고 하는 임 선생님의 모습도, 병원에서 아버지의 몸 상태 이야기를 들은 동국 씨의 표정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투박할 뿐 여느 부자지간과 다를 것 없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웅장한 떨림과 소리, 그리고 그 대장정의 끝.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대북은 과연 어느 곳에서 어떤 행사로 그 울림을 전달해 두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곳에서 그 울림을 전달해 주었는데, 두 가지 키워드 힌트를 드리자면 2018년 그리고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임선빈 선생님이 60년간 찾아오던 그 울림을 눈앞에서 마주한 순간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경이로운 순간을 최대한 비슷한 현장에서 느끼려면 역시 극장에서 작품을 만나야겠죠. 이게 감정이 좀 복박히는데, 지금의 현재 내가 그 부모님을 그리워가지고 애타는 그런 소리가 그냥 백발백중이더라고요. 잊어가는 것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소리. 임선빈 선생님의 마지막 도전을 그린 작품 울림의 탄생은 21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건네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소리가 있으신가요?